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 국채 금리 상승과 경기 지표의 경계감 속에 엇갈린 고용 지표를 소화하며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양자 컴퓨팅 수혜주들이 대폭락을 했고 아이온큐는 4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반토막의 패닉 붕괴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이온큐와 리게티, 시스코와 디웨이브는 모두 젠스낭 쇼크에 빠져 휘청이고 있고 양자 컴퓨팅이 아직 멀었다라는 젠스낭의 돌출 발언에 수혜주인 아이온큐와 리게티의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젠스낭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라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아이온큐의 주가는 장중 내내 하락을 하면서 한때는 $25 근처까지 내려가 시장에 패닉을 줬고 젠스낭 아직 초기 단계인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앞으로 15년 뒤에도 이러한 사항이 초기 단계일 것이라 말하면서 적어도 30년은 돼야 후기 단계에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온큐는 인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3개월 동안 폭등을 했고 여기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나서고 있다 밝히면서 주가는 끝없이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구글은 지난달 슈퍼컴퓨터가 쉽지 않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더욱더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 시장은 꿈만 같던 오리 없는 양자 알고리즘을 실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아이온큐의 주가는 단번에 $5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나 젠스낭 발언 이후 아이온큐의 주가는 급락했고 이날은 거래량을 동반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날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적 양자 컴퓨터 테마주인 리제티 컴퓨팅은 45%나 하락해 $10까지 내려왔고 리제티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 단번에 $22까지 올라왔지만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폭락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패닉을 줬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리제티와 아이온큐의 공통점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이렇게 기업이 돈을 벌지 않고 매출 역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테마를 가지고 크게 오르더라도 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양자 컴퓨팅의 주가들이 오늘 크게 내려 내일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패턴은 전형적으로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패턴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테마는 출렁일 수 있기에 우리는 돈을 벌고 매출 성장이 우수한 그러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팅 이슈로 잠시 상승은 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여 $93,000대까지 내려왔고 사실 비트코인은 최근 $102,000대까지 올라왔지만 이후 $100,000 선언을 내준 뒤 계속 낙폭을 키우고 있어 지금 상황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인피니티 시대에 진입하고 있어 올해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며 지금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굴량이 갈수록 늘어나 신규 유입 자금이 지난해 $240억 올해는 $500억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어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이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채굴 업체와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합류를 할 것이라 비트코인 가격 역시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지난 14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단 3번만 연간 하락세를 기록했고 이러한 단기 변동성에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취해야 할 투자 전략으론 대부분 해 비트코인의 평균 30%에서 50% 사이로 상승을 했기에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올해는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그리고 현물 ETF를 통한 제도적 채택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 규제 환경이 있기에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금융자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만 잘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날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는 12만 2천 건이 증가해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장의 예상치 13만 9천 건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6%로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이날 발표된 FMC 회의록에선 트럼프 정책이 몰고 올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연준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FMC 위원들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와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그리고 대규모 복지 지출로 인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첫 F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을 확실시하고 있고
시장은 95.2% 확률로 금리를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이날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하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은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욱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주가를 견인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장기금리의 상승은 주식을 압박할 수 있는데, 이에 장기금리 4.5%는 시장에 극복 가능한 여풍이라 생각이 들지만, 만약 이러한 장기금리가 올라 4.75%가 된다면 시장은 잠시 조정을 겪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나아가 5%는 강세장의 위협을 충분히 촉발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장기금리의 상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지난해 8월은 비농업 고용이 8만 9천 개로 급감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공포 이후 시장은 좋은 뉴스에 좋게 반응했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10년물 수익률이 4.5%를 확실히 넘어서면서 다시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따라 이번 주 발표될 10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140달러로 마감했고, 최근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던 엔비디아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벤트로 단번에 140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는 이번 발표로 엄청난 기술적 우위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 AI 컴퓨팅과 생태계에서 지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여전히 지금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번 CES 발표는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거라, 엔비디아는 로보틱스와 더 강력한 게이밍 그래픽카드, AI PC 시장 진입 가능성을 이미 점쳤기에 젠슨항의 발표는 크게 놀랄만한 발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엔비디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누구나 젠슨항의 키노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주식을 샀기에 확실히 이번 연설에 기대는 충족됐다고 보지만, 이러한 기대로 투자자들은 돈을 벌고 빠져나가는 행태라, 이런 식의 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흔하고 흔하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소폭 상승을 하면서 394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테슬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시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400달러에서 490달러로 높여 여전히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그리고 에너지 사업 등에서 대부분 장기적 잠재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역시 이러한 테마를 배경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올해 상반기엔 저비용 모델 출시와 하반기에는 또 다른 신형 모델 출시로 인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이베이의 주가는 메타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하고 테스트 중이라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9% 이상 상승했고, 캘리포니아의 본사를 둔 유틸리티 회사인 에디스 인터내셔널은 이 지역의 주택과 인프라를 파괴한 산불로 인해 수천 명이 지역을 떠나면서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게티 이미지는 전날 큰 폭으로 상승은 했지만 이날 다시 21% 이상 폭락했고, 솔라엣지 역시 시티가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주가는 1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인 AAR 코프는 2분기 수익과 매출의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9% 이상 상승했고, 최근 흔들리고 있는 팔란티어는 모건 세니가 언더웨이스로 등급을 매긴 이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아카디움 리튬은 리오틴토에 의한 인수 제안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이후 8% 이상 상승했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볼트 메디컬 인수에 동의했다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